자, 그래서 경매로 싸게 매입을 하고 다달이 이제 수입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엑시트까지 가장 좋게 하려면은 이제 재개발 호재 지역에 다가구나 상가주택을 매입을 하는 게 우선 돼야 되겠죠. 자, 만약에 매입을 했는데, 난 도저히 10년까지 못 기다리겠다. 그럼 뭐 매달 수입, 월세 수입을 갖고 있다가 매도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입주권을 매도할 수도 있고, 조합은 분양 1+1+1으로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좀 맨 마지막에 있는 1+1으로 두 채를 받는 게 가장 좋은 엑시트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 이제 실예를 보여드릴 텐데, 그 물건은 저희 수강생 분들도 여러 명 들어가는 다 폐차를 하셨고, 저도 굉장히 흥이 났던 물건이에요. 자, 그러면은 1+1 잘 모르시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서울 기준입니다. 이거는 뭐 지역마다 다 다르고 조합의 정관마다 다 다르고 시의 조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그냥 서울로 잡았고요. 서울도 당연히 그 조합마다 정관마다 다 달라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속해 있는 항목을 보면 토지의 경우는 90제곱 이상이 무조건 돼야 됩니다. 90제곱, 토지는 90제곱 이상이 돼야 돼요. 90제곱을 뛰어넘어야 되고요. 자, 감정평가액이 최소 그 조합에서 정하는 그 최소 한 가구 규모의 이상 나와야 되죠. 당연히 나오겠죠. 우리는 건물이니까, 그죠? 건물이니까 당연히 이거는 나옵니다. 자, 그리고 조합의 정관에 따라서 그 기준은 천차만별인데요. 저 위에 두 기준을 포함해서 예를 들면 조합에서 정관으로 토지는 120제곱 이상, 아니면 감정평가액 10억 이상, 이러면은 우리는 1+1을 줍니다 라고 조합에서 정관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으면은 대부분, 근데 건물이니까 다 맞겠죠, 그죠? 자, 그런데 제한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두 채를 주는 게 아니고요. 추가 +1은 이 면적이 60제곱 이하로, 그러니까 5구 타입 있죠, 우리 5구 타입. 5구 타입까지로 제한이 돼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한 채를 내가 84든지 아니면은 45평이든지 하나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1을 받는 거는 무조건 25평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요거는 어느 조합이나 다 동일해요.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한 채는 조합원 분양가, 그리고 한 채는 일반 분양가로 받습니다. 네? 네, 그렇죠. 왜냐면 얘는 이제 2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1+1으로 신청을 하셔도 된다. 자, 그래서 실제 강의에서 나왔던 내용을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요 물건은 이제 이미 지나간 물건입니다. 3월 달에 있었고요. 3월 말에 있었고, 여기 이제 면목동에 있는 물건이에요. 요거 이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보시면은 감정가는 22억 4천 정도 돼요. 면목동에. 그리고 최저가가 64%, 두 번 떨어져가지고 14억 3천이었고, 이거를 누군가가 81%의 가격을 싸게 받았죠. 18억 2천에 받았어요. 이 건물은 얼마 안 된 건물이에요. 되게 신축입니다. 21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81%로 받았고, 입찰자가 무려 18명이 들어왔어요. 2위도 18억 800을 썼어요. 그럼 근소한 차이로 먹었죠, 그죠? 저희 수강생분들도 들어갔었어요. 네. 그렇죠. 차라리 1차에 들어갔어도 2차에 들어갔어도 됐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1차에서 눈치를 보고 2차에서 안 들어가면 이제 3차에 우르르 이렇게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 건물을 보시면 7호선 사가정역에서 310m밖에 안 떨어져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어요. 괜찮죠, 그죠? 네, 신축에다가 역도 가깝고 걸어갈 수 있고, 7호선은 또 바로 강남으로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노선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가 바로 모아타운 선정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만약에 알고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들어가는 거는
입찰가를 쓸 때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알면은 공격적으로 쓸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걸 모르고 쓰면은 저거를 왜 2차 때 안 먹고 이렇게 높이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면목 3-8동 해가지고 모아타운 대상지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면목 3-8동 모아타운의 진행 상황을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대상지 선정이 이미 됐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관리계획 수립에, 관리계획 수립은 굉장히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 단계. 관리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아타운이나 신통계획은 빨리 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관리계획 수립이면은 한 7년에서 많으면 한 10년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럼 딱 우리가 지금 원하는 그런 시간이 딱 되죠. 그죠? 자, 그래서 한번 수익 분석을 한번 해보죠. 감정가는 22억 4천이고 매각가는 18억 2천이었어요. 그죠? 매각가는 이제 경매 낙찰가를 말을 하는 거고요. 자, 이분이 대출을 92% 16억 7천을 받았어요. 16억 7천, 92%를 이게 상가주택이니까 가능한 거죠. 이렇게 받았고, 이 92%라는 거는 매각가의 92%예요. 입찰가, 감정가 아니고 입찰가의 92%. 그러면 이분은 계산해봤더니 2억 1,800만 원이면은 잔금할 때 이 건물을 인수할 수 있어요. 잔금할 때 딱 필요한 돈은 2억 1,800만 원, 세금 다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잔금을 하고 나서 임차인이 다 들어오면은 만실이 됐다. 이게 12세대인가 그런데 만실이 되면은 그 임차 보증금들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보증금이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은 그 돈을 다시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돈을 어떻게 써?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한번 들어온 임차금은 저희가 뱉어낼 필요가 없죠. 그죠? 왜 없어요? 다음 임차인이 갖고 들어오잖아요. 네. 처음에 임차인이 없을 때는 다 제가 받고 그 다음에 이분이 나가고 들어오시는 분이 임차금을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 드리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한번 들어오는 저 7,500만 원이라는 모든 세대의 보증금은 투자금 회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실제 순투자금은 1억 4,300밖에 안 돼요. 할 만한 투자 아니에요? 1억 4,300. 그런데 월 임대 매출은 770만 원. 좀 약하죠, 그죠? 좀 약해요. 그래서 770만 원. 그거 이제 연으로 환산하면은 9,200만 원 정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자를 내봤더니 월 순수익이 77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건물을 스터디를 했다. 만약에 모아타운이나 신통계획이 아니었으면 조금 고민했겠죠, 그죠? 이거를 한 달에 77만 원을 벌려고 내가 이 건물을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건 아니죠, 그죠?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월에 77만 원씩이나 주는 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낙찰가 대비 수익률, 제가 아까 10% 얘기 말씀드렸던 게 이 수익률인데 이게 5.1%밖에 안 돼요. 만약에 여기가 재개발 지역이 아니었으면 저는 강력 추천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5.1%밖에 안 되니까, 그죠? 이게 제가 이제 건물의 근간은 이 월수익이라고 했잖아요. 수익률인데 저 또한 이제 많이 이제 그런 걸 느꼈고 실제 이제 처음 건물을 접하시는 분들이 월순이익이 작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후회가 밀려올 거예요. 내가 이거 100만 원도 안 되는 돈 벌려고 임차인들 응대하고 뭐 건물 뭐 보수하고 도배하고 민원 다 받고 이 난리를 쳤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200 후반 300 이상은 나야지 할만해요. 그러면은 내가 건물주가 됐구나라는 느낌이 확 와요. 왜냐면 내가 벌어들이고 있는 월급에다가 그 돈이 합쳐지면 굉장히 여유로워집니다. 굉장히. 투자금 대비 순수익률, 이거는 이제 이거죠. 순수익률이니까 여기서 이자를 빼고 이걸로 나눴을 때는 6.47%. 이거가 원래는 제가 강의할 때는 20% 이상이 나와야지
들어가세요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6%밖에 안 나. 그래서 실제로 수업에 쓰는 시트로 한번 계산을 해본 거예요, 다. 자, 그래서 자, 77만 원을 가지고 그럼 내가 해야 되나? 자, 인근 시세를 한번 볼까요? 아파트? 우리는 이제 아파트로 바뀔 거니까, 그죠? 아파트로 바뀔 거니까. 자, 사가정 아이파크라는 20년 7월식 신축, 준신축이죠, 이것도. 한 이제 만 4년 조금 넘었는데, 이 아파트가 이 주변에서 대장 아파트예요. 자, 보시면은 9평, 그러니까 84 타입이 12억 8천 정도 하고요. 자, 도합원이 분양받는 거는 로얄동의 로얄층인 거 아시죠? 네, 일반 분양이랑 달라요. 조합원들이 이미 좋은 거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일반 분양 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가장 비싼 거를 산다라고 봤을 때 12억 8천인 거죠. 지금 현재가로. 그리고 5구 타입은 10억 4천. 그죠? 지금 현재 가격이, 현재 매매가, 실거래가, 그죠?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저 건물을 사가지고 10년 동안 갖고 있으면 수익이 그럼 얼마나 나나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재개발하고 입주까지 한 10년이라고 보고, 그러면은 10년 동안 분양가는 가만히 있어요? 분양가 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무려 150%가 오르더라. 1.5배가 올라요, 분양가가. 자, 그럼 요거를 대입을 해보면, 그럼 현재 아까 시세, 그러니까 제가 84 타입을 하나 사고 그 다음에 1+1이니까 5구 타입을 신청을 했다라고 치면은 두 채를 이제 23억 2천에, 그죠? 사는 게 되는 거고. 자, 10년 후가 되면은 이 분양가가 23억 2천이 아니고 150%가 올라간다고 치면은 34억 8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산 그 월 77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건물의 가치가 10년 후에는 34억 8천만 원까지 올라간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77만 원씩 10년 또 받으면은 9,200만 원 또 받잖아요. 그죠? 이것도 버는 거잖아요. 물론 뭐 금액은 작지만 10년 동안 버는 거고. 자, 그러면은 분양가가 현재 시세로 분양을 한다라고 했을 때 10년 후에 분양가이고, 분양을 하고 나면은 분양가대로 멈춰있는 아파트 있어요? 서울에? 없잖아요, 그죠? 보통 20% 정도 오르거든요, 입주 시작하면. 그러면은 그 입주 프리미엄 20%, 한 6억 9천 정도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저 10년 후에 아파트를 입주할 때 우리의 자산 가액은 41억 7천만 원이 됩니다. 월 77만 원짜리 건물을 하나 사면 41억 7천만 원이에요. 10년 후 입주하면. 그죠? 입주권으로 팔지 않고, 그죠? 10년을 묵혀두면. 그러면 41억 7천만 원에서 건물을 살 때 받았던 대출금 있잖아요. 16억 7천만 원. 그거를 빼면은 순자산액은 무려 25억 원이 됩니다. 여러분들 대출 하나도 없이 순자산액으로 25억이래요. 이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10년을 못 들고 있는 게 문제죠. 왜냐? 입주권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나 이 정도에서 뭐 한 3억 올랐으니까 팔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것만 견디면 돼요. 그래서 투자금이 1억 4,300만 원이었고 10년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뭐 당연히 10년 동안 뭐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니죠. 뭐 내 할 일 하고 투자할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투자금이 1억 4,300밖에 안 되니까 다른 거 그냥 또 하면 돼. 그냥 잊고 지내는 거예요. 그냥 다달이 77만 원씩 들어오는 것만 체크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아까 월 수익 10년치 월 수익 아까 자산 가액 더하면은 총 자산액은 42억 6천만 원이 되고요. 기존 대출을 빼면은 25억 9천만 원이 되겠죠. 그죠? 놀랍지 않나요? 저는 이걸 이렇게 계산한 건 처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그러니까 수업 때 저 물건을 다루면서 그냥 34평 얼마, 25평 얼마니까 요거 합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교해 보면 훨씬 많으니까
안정적입니다라고 말씀만 드렸지 이걸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진 않았었거든요, 수업 때는. 근데 이거를 파보니까 이거를 들어가야 됐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재개발 지역에 물건이 잘 안 나오거든요. 왜냐면 거기 물건은 잘 팔려요. 경매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근데 얘는 나왔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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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그러니까 재개발 물건지가 아닌 옆에는 재개발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완전 다른 얘기죠. 재개발 물건지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하는 거지. 재개발 구역이 아닌 그 바로 옆 동네다. 근데 이주 수요가 당연히 있죠. 이주 수요가 있어서 월세 뭐 나가는 건 좋은데 거기는 얘랑은 신분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질문, 77만 원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냐?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고, 그러니까 저건 순수익이에요. 이자 운영비를 빼고 순수익이 77만 원인데 물론 이제 하다 보면 공사도 할 수 있고 뭐 보일러 터져서 바꾸고 하면은 진짜로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죠. 네, 있는데 이제 한 10년간 참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딱 프린트해서 책상에 붙여놓고, 네, 견뎌야죠 뭐.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네, 이렇게 되니까. 네. 그죠? 네, 명확하죠. 저도 이걸 이렇게 자세히 계산해본 건 처음이에요. 그리고 들어가죠, 당연히. 네. 그건 이제 대출로 다 되니까, 이주비 대출로 다 되니까. 네, 그거는 뭐 중도금 대출도 나오고. 네. 그거 이제 방금 이제 이제 질문하셨는데, 그건 신탁 대출이라는 상품을 이용할 거고요. 신탁 대출은 10년 동안 어떻게 이제 유지하냐 말씀하셨잖아요. 기본 3년이에요, 3년. 대출을 내면은 대출 만기일이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어떻게 하느냐? 2년씩 연장이 돼요. 근데 2년씩 연장이 되는 그 조건은 그대로 연장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법인을 샀으면 그 법인의 재무제표가 나빠졌다. 그러면 일부 상환 요구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일부 상환도 한 방에 막 뭐 1억 갚아, 2억 갚아 이게 아니고 월에 쪼개요. 그거를 뭐 1억을 갚은다 그러면 1년에 1억이든지 뭐 2년에 1억이든지 쪼개서 내게끔 해줘요. 그러니까 좀 배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2년씩 늘려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딱 첫 번째 건물 산지 이제 올 8월이 되면 3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행이랑 통화를 했는데 그냥 2년 연장하는 걸로 됐어요. 저는 이제 법인으로 샀고 법인의 재무제표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만약에 개인이면은 개인의 신용도 하락이 없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2년씩 연장이 될 겁니다. 아니면은 그게 안 되면 대환을 합니다. 다른 금융사. 이쪽 먼저. 네. 내보내야죠. 이주비 대출이 나와요. 그거는 이주비 대출에서 뺐어야죠. 어쩔 수 없죠. 이주비 대출이 나와요. 네. 건물이라서 많이 나와요. 이주비 대출이. 그러니까 보통 감정가액의 120%, 150% 나오거든요. 이주비 대출이. 그러면은 우리는 건물이니까 많이 나오죠. 그거는 뭐 손해라면 손해인데 그거를 우리가 감당 못할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대출이 나오니까. 네. 그거는 다 달라요. 현장마다. 네, 후이자 있고, 네, 무이자도 있고. 네, 그러니까 뭐 건설사에서 그 구역의 수익률이 좋으니까 그 구역을 무조건 따야 되겠다 하면 공격적으로 무이자도 해주죠. 그게 딱 건설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삼남 3구역 대의원 제 지인인데 거기가 뭐 150%인가 200%인가 나옵니다. 맞아요. 60%까지는 뭐 그 정도. 네. 맞아요. 감정가액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네. 많이 나오죠. 네. 저도 궁금한데요. 왜 그랬을까요? 대부분 근데 보면 다 전세예요. 거의 다 100% 전세고, 월세인데 무너지는 건물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다 전세, 다 전세. 그렇죠. 그게 직격탄. 그러니까 보증보험을 갑자기 낮추는 바람에 임대인들이 손 쓸 수가 없는 거죠. 많으니까. 그래서 나온 게 아닐까 싶어요. 네. 네. 그렇죠. 무조건 서울이에요. 재개발 프로그램이 잘 가려면 저는 서울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이나 수도권, 뭐 수도권도 뭐 수도권 나름이지만 뭐 분당, 뭐 판교 뭐 이런 데 거의 뭐 서울이랑 비슷하니까. 근데 저기 뭐 인천 구도심이라든지 이런 데 위험하죠. 네, 거기는 재개발이 돼서 신축이 들어와도 거기랑 그 옆에 아파트 값이랑 비슷해져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인천시장을, 뭐 저도 이제 인천권을 갖고 있긴 한데, 인천시장은 가장 마지막에 오르고 가장 빨리 떨어지는 데가 인천시장이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알고 들어가요. 자, 그런데 이것만 봐도 엄청나잖아요. 그죠? 너무 좋은데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자, 이 건물의 건축물 대장을 보면 1층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요. 소매점. 뭐 딱 떠오르는 거 없어요? 1층에 소매점을 갖고 있어요. 재개발 지역에 상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이해 가세요? 네. 면적이 크고 건물의 연면적이 크고 감정평가액이 크기 때문에 1+1은 따놓은 당상이었는데 1층에 상가까지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상가도 받는 거잖아 라고 이제 확장을 한번 해본 거죠. 추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 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 그 상가가 구분 등기가 돼 있어요. 구분 등기. 근데 건물은 통째로 한 명의 소유자잖아요. 구분 등기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으로 좀 허들인데, 그러나 대부분의 정관에서는 보면은 감정평가액으로 그걸 판단하더라고요. 저게 구분 등기가 안 되어 있어도 감정평가액이 두 채와 그 다음에 상가 하나를 포함한 그 정도의 분양가를 상회하는 감정평가액이 나오면 나오더라. 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정말 대박인 거예요. 네? 사무소는 안 돼요. 네, 소매점 뭐 이런 우리가 말하는 그 상가이죠. 상가. 사무소는 상가가 아니잖아요. 네. 상가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볼 게 하나 늘었죠. 재개발 지역의 물건인지 보시고 건축물 대장 떼어봐가지고 1층이나 어디에 상가가 있는지,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네, 저 구석지에 막 그 아파트 상가도 막 장사 잘 되는 데는 정문 앞에 잘 되고 저 구석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당첨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거는 뭐 선택 사항이니까. 네. 그런데 아무튼 저 가능성만 가지고도 이거는 대박 물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물을 하시겠다, 뭐 그리고 이제 공실 걱정이 없는 주거용 건물을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재개발 지역에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히 경매로 매입을 하셔야 되고요. 월세 수익을 누리면서 운영을 하시다가 재개발이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팔지 말고 그냥 시간을 그냥 함께 하세요. 그 건물이랑. 그리고 월 수익이 있으니까 우리는 수익률이 아까 10% 정도 기대 수익률이 되면 들어간다 했잖아요. 네, 월 수익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재개발 완성시까지 그냥 가는 겁니다. 당연히 그 와중에 이제 건물이 노후화가 되면서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보수가 또 필요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그 지역의 최신축 아파트로 재탄생된다는 점, 그리고 이주비 대출로
세입자 보증금하고 그 사이의 이자를 충당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아파트 두 채의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성공적으로 엑시트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 건물을 계산해 봤더니 투자금 1억 4,300이랑 10년의 시간만 투자하면은 순수익이 26억이 나오는 물건이었다 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 지역의 주거용 건물을 경매로 담아가시는 그런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